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삶의 낙이자 저희 부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역시나 우리 아들인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 이 아이 낳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 아들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운 기억이지만 그때 저와 제 뱃속에 있는 제 아들을 괴롭힌 시부모님들이 지금 그때 지은 죄의 무게만큼 큰 벌을 받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전직 방송국 작가였습니다. 어릴 때 제가 방송국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연예인을 자주 볼 수 있는 방송국 직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출나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저는 비교적 접근이 쉬웠던 방송작가에 도전했습니다. 방송작가가 돼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하던 저는 일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용아, 내 옷 사러 갔다가 예뻐 보여서 네 것도 같이 사왔어. 너 보니까 맨날 똑같은 외투 하나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봄용 외투 하나 사왔으니까 앞으로 이거 입고 다녀. 지금 입고 있는 옷 많이 덥지 않아? 아이, 또 사왔어? 내 거 안 사줘도 된다니까. 나 돈 없어서 옷 안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임용고시 준비하는 내가 옷 사 입는 거 사치인 것 같아서 안 사 입고 있는데 뭐하러 사왔어? 이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네 거 하나 더 사지. 아무리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도 가끔 이런 소소한 걸로 기분 전환도 하고 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되지. 그리고 지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나 어제 월급 받았잖아.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해봐. 비싼 거여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저는 임용고시 준비생이던 남편 뒷바라지를 아주 열심히 해줬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제 돈으로 사 입혔고 먹이를 구해다주는 어미새처럼 남편에게 밥을 수백 번 사 먹이고 또 직접 만들어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너 꼭 만나고 싶다고 어떻게든 너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고 싶으시대. 너희 부모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나 어른들한테는 싹싹하게 잘 못하는 성격인데 만나도 괜찮을까? 괜히 나 직접 보시고 실망만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나를 엄청 잘 챙겨주는 거 알고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꼭 맛있는 밥 대접하고 싶다고 너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랑 같이 부모님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자. 제가 임용고시생인 남편을 잘 챙겨준다는 이야기가 시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간 건지 시부모님들이 먼저 저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당시 20 중반이었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가 우리 기용이 여자친구 경주구나. 기용이한테서 네 이야기 듣고 엄청 보고 싶었단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 더 일찍 집으로 초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초대해서 미안해. 아유, 기용이 말대로 아주 예쁘고 참하게 생겼네. 경주 네가 우리 기용이 엄청 잘 챙겨주고 있다면서? 공부하는 놈 챙겨주는 일 쉽지 않을 텐데 우리 기용이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다행히 시부모님들이 저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시고 딸처럼 대해 주신 덕분에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부모님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야, 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방송작가 일이라는 게 엄청 힘들고 바쁜 일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러니? 경주 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네, 조금 바쁜 일이라 새벽에 출퇴근하는 일이 많아요. 아무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작가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그 일이 재밌어서 조금 덜 힘들어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우, 우리 경주는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우리 기웅이를 그렇게나 잘 챙겨줬단 말이야. 엄마인 나보다 네가 더 잘 챙겨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아무리 애인 사이여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 경주야, 내가 언젠가 반드시 꼭 보답해 주마. 아니에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밥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사실 방송작가 일도 임용고시생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일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부모님들이 그런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셨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도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용이 임용고시 합격할 때까지 제가 기용이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제 일이 바빠서 하루 종일 기용이를 들여다보기는 힘들지만 두 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최대한 많이 도울게요. 경주 네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경주 네 덕분이라도 우리 기용이 임용고시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주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용이가 임용고시 합격 못하면 아우 그건 정말 죽일 놈이지 않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기용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기용이만큼 열심히 하는 임용고시생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다른 임용고시생들에 비해 머리가 딸리거나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임용고시에 쉽게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시험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던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고 난 후에도 임용고시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 시험 결과가 나왔던 다음 날 시부모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경주야, 기용이 시험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지? 기용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식 듣고 우리는 기용이보다 경주 네가 제일 먼저 걱정되더구나. 경주 네가 상심이 크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속상해도 당사자인 기용이만큼 속상하겠어요? 저는 또 기다릴 수 있고 언제까지든 응원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아우, 경주는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니? 우리 기용이가 하루라도 빨리 임용고시에 합격해야지 너희도 얼른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경주야, 그렇게 생각해주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바로 저와 결혼시킬 생각이신 듯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도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임용고시 불합격 소식이 누구보다 아쉬웠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신 시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경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기용이 다음 시험에도 또 떨어지게 되면 내 손으로 임용고시 그만두게 만들고 우리 회사에 취직시킬 생각이다.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다는 건 기용이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거나 그게 기용이랑은 인연이 아니라는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용이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생각이다. 그래 경주야. 경주 너도 기용이 아버지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기용이 아버지 사업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업이라 기용이 선생 못하면 그거라도 시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 기용이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시부는 인쇄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남편이 3번째 시험에도 떨어지게 된다면 가업을 이어가게 만들어주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딱 3번까지만 임용고시에 도전하고 3번째에도 떨어지게 된다면
시부의 말을 따르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죠. 그럼 경주는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는 거다? 우리는 경주 너를 이미 우리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주도 꼭 우리 집으로 시집 온다고 생각해야 돼. 아이, 엄마, 경주 부담스럽게 왜 그래?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1년 넘었는데 자꾸 그러면 경주 부담스러워서 도망갈지도 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알아서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경주 같은 애가 세상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는 네가 절대로 경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려는 거니까 너야말로 잠자코 있어. 시부모님들은 남편이 3번째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부터는 아예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장난 반 진담 반이셨겠지만 저는 며느리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그 두 분에게 인정받은 것만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경주야, 미안해. 나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어. 아무래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너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나는 안 될 놈인가 봐. 나는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보다 더 속상할 사람은 너일 텐데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네가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 또 응원하고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나 때문에 시험 포기하고 그러지 마. 남편은 3번째 시험에도 떨어지고 난 후 미련 없이 임용고시를 포기했는데 남편은 저와의 미래를 위해서 임용고시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되지도 않을 임용고시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도 점점 지칠 것 같고 우리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했어. 나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일 배우고 자리 잡으면 그때 너한테 프로포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널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면 네 선택 존중하고 응원할게. 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프로포즈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해줘. 남편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시부회사에 들어가던 때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의 회사에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가 한번 휘청이게 됐는데 그 일로 시부모님들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경주야, 정말 미안한데 너한테 한 번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달 안에 집을 빼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우리 가족들이 살 만한 집을 못 구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아버지한테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좀 네가 물어봐 주라. 그렇지 않아도 혹시 몰라서 아빠한테 이야기해뒀더니 아빠가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지금 아빠가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줘. 아빠가 금방 괜찮은 집 구해 오실 거야. 살고 있는 집을 판 돈으로 회사에 급한 불을 껐던 시댁 식구들은 갈 곳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적은 금액으로 꽤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주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 뵙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집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움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기쁘고 감사하네요. 회사 일도 힘드셨을 텐데 집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일단 집 걱정은 덜게 되셨으니 이제는 회사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꼭 회사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시 정상화되면 애들 결혼 제가 시킬 테니 경주 꼭 저희 집으로 시집 보내주십시오.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은 시부모님들은 저희 아빠에게 저를 꼭 시집 보내달라며 신신당부를 하셨고 우리 결혼에 저희 친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들은 서로 사돈이라는 호칭을 쓰며 자주 교류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기용아,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됐어? 이제 회사 상황 괜찮아진 거 맞지? 응,
다행히 잘 해결됐어. 아빠가 어디서 투자를 받아오셔가지고 그 돈으로 해결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회사 내부 체계 자체를 다시 잡고 있는 중이야. 아, 정말 다행이다. 아버님이 어떻게든 회사 일 금방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 결국 해내셨구나. 정말 다행이야. 시부가 투자를 받아온 돈으로 위기를 넘긴 시부의 회사는 그전보다 매출이 더 뛰어올라 호황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댁은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임용고시 준비생으로 늘 찌질한 모습으로 지내던 남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명한 명품 브랜드로 휘감고 다닐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경주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나도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자리 잡아서 너한테 당당히 결혼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 믿고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는 네가 어서 프로포즈 해주길 정말 기다렸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기용아. 네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가 조금 빨리 결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임용고시에 3번이나 떨어지고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어도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살아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빠르면 그 해 안에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시부모님들이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으니까 결혼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라. 너희 지금 엄청 어린 나이야. 그러니까 2, 3년 뒤에 올려도 늦지 않을 거야. 엄마 말 듣고 결혼은 나중에 생각해. 엄마, 언제는 당장 결혼하라고 사람 닥달하더니 결혼한다고 하니까 왜 갑자기 또 반대를 해? 우리 집 이 정도면 이제 나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지금 29살이잖아. 9수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 몰라서 그래? 엄마는 다 너희 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2, 3년 뒤에 결혼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연애만 해. 솔직히 지금 연애만 해도 나쁠 건 없잖아.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던 시부모님들은 그때부터 저를 대하실 때도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해도 거절하셨고 먼저 저에게 연락도 주지 않으셨으며 제가 집으로 보낸 저의 선물도 되돌려 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너한테 따로 이야기한 건 없어? 나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주고받는 거 부담스럽다고만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시네.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라도 구할 텐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를 모르니까 너무 속상하다. 설마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걸까?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별일 아닐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랑 아빠는 정말로 결혼 전부터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일 수도 있어.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들의 모습에 남편과 이대로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러던 중 제 뱃속에는 저도 모르게 새 생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용아, 내가 무뎌서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길래 산부인과 갔더니 임신 8주차라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래도 되는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원했던 대로 결혼식 올리면 되지. 엄마는 9순이 어쩌니 뭐라고 하셨지만 사실 나는 그런 미신 같은 거 안 믿거든. 그리고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엄마가 또 그런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들한테 너 임신했다고 올해 안으로 결혼식 올리겠다고 다시 말씀드리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임신했다고 해도 왠지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들은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긴커녕 왜 이런 짓을 한 거냐며 저희를 혼내셨습니다. 니들 정말 겁대가리가 상실한 아이들이구나. 어떻게 겁도 없이 결혼 전에 임신을 먼저 할 수가 있어? 너네는 결혼이 애들 장난이고 임신해서 애 낳아 기르는 게 어린애들 소꿉놀이같이 쉬운 일인 줄 알고 그러는 거니? 아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우리도 결혼이랑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쉽게 생각한 적 없어. 어쩌다 보니 생긴 아이야. 그리고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첫 만남에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만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어쩌다 생긴 아이인 거 확실해? 우리가 너희 결혼 반대해서 일부러 결혼하려고 계획적으로 임신한 건 아니고? 내가 볼 땐 너희 일부러 임신한 것 같은데 엄마 말 틀렸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부모님들이 저의 임신 소식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시며 일부러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자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죄인이 된 것 같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어차피 결혼하려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올해 안으로 결혼식 올릴 생각이야. 배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려야 돼서 작게 하더라도 3달 안으로 결혼식 올릴 생각이니까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알아둬.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 너 결혼식 올릴 돈은 있어? 아니면 너희 살 신혼집을 구할 돈은 있고?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결혼식이라는 거야? 나는 너희 결혼할 때 돈 한 푼 보태주기 싫으니까 결혼 생각 말고 애 지워. 아이를 지우라는 시모의 말에 남편도 저도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부는 그저 저희 눈치를 보며 목을 가다듬으실 뿐이었습니다. 시모도 자신의 한 말이 결코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걸 아셨는지 저희를 똑바로 쳐다보진 못하시며 허공에다 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너희 둘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애 지우고 결혼 생각은 접어둬. 너희 신혼생활 없이 바로 애 낳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그러는 거니?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그 애 지우란 말이야. 엄마 말에 납득은 안 가지만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우리 애부터 낳고 돈은 우리가 직접 모은 후에 그때 결혼식 올리는 걸로 할게. 어차피 집은 월세로 시작하든 전세를 구하든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우리 안 도와줘도 돼. 기용아,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애 지우라는 말 못 들었어? 너네가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너희 둘 그다지 인연 같아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괜히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지 말고 애 더 크기 전에 지우고 헤어져. 우리 애 때문에 결혼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었고 마침 애가 생겨서 좀 더 빨리 하는 것뿐이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애 지우라는 말은 너무 심하지 않아? 그리고 내 며느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인연이 아닌 것 같다니 어쩌느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남편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시모와 다투고 있을 때 가만히 무게만 잡고 앉아 계시기만 하던 시부가 남편에게 호통을 치시며 말했습니다. 기용이 너 까불지 말고 네 엄마 말 들어. 너희 보고 당장 헤어지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애 지우고 조용히 연애만 해. 어린 것들이 어른들 말 어기고 너희끼리 결혼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아빠까지 진짜 왜 그래? 경주 보고 이 집으로 시집 오라고 했던 거 잊었어? 우리 집 힘들 때 경주 부모님한테 도움받았던 것도 다 잊었냐고? 아빠랑 엄마 설마 지금 회사 잘 되고 있어서 며느리 욕심낸다고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까 잔말 말고 애 지워라.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우리 못된 부모 만들지 말고 애 지우고 헤어져. 이 애비 부탁이다. 그때 마침 이직 준비를 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무직 상태였는데 시모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시며 설마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기용이 아버지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돈 욕심 나서 우리 기용이 안 놔주는 거니? 우리 기용이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애 가진 거냔 말이야. 어머님,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제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어쩌다 생긴 아이예요. 어머님이란 소리는 더 이상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다면서? 왜?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평생 지금처럼 일 안 하고 우리 집에 얹혀갈 생각이라 그런 거니? 애가 생기기 직전에 일 그만둔 거 보면 너 일부러 그 애 가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렸어? 단순히 결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모함하기까지 하는 시무를 보면서 상처를 받은 저는 견디기가 힘들어 그곳을 빠져나왔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 임신 사실과 시댁에서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그 양반들이 네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대? 지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하냐고. 그 인간들 절대로 가만히 못 둬.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덕분에 얻은 거면서 까치도 은혜를 갚는 마당에 감히 내 딸한테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당신 당장 옷 챙겨 입어. 너랑 같이 그 집 가서 그 인간들 족치고 오자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들은 시댁으로 찾아가 시부모님들과 대판 싸우시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저에게 시모가 했던 것처럼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내일 당장 엄마랑 병원 가서 그 애 지우자. 엄마도 네가 그딴 몰상식하고 더러운 집안에 핏줄 낳는 거 싫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집에서 그딴 취급받아야 되니? 엄마까지 왜 그래? 엄마까지 그러면 나 정말 힘들어. 나 이 아이 지울 생각 없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셔도 기용이랑 같이 살 거야. 아버님 어머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인간들이 왜 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야? 그 인간들 보고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아버님 어머님이냐고. 이제 나도 기용이 싫으니까 기용이랑 더 만날 생각하지 말고 그 애 지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딸 마음 아프게 하는 집이랑 나는 절대로 사돈 맺고 싶지 않아. 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를 지우고 남편과 헤어진 후 새 출발을 하라고 설득을 시키셨지만, 저는 아이를 지우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집에서 나온 남편이 저와 함께 살겠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 열어줄 생각 없고 우리도 너랑 우리 딸 결혼시킬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당장 돌아가서 네 부모랑 두 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랑 연 끊고 나왔습니다. 저 경주랑 우리 아이 책임지러 왔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경주랑 아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경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일주일 내로 지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그리고 우리 경주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우리 경주 앞에 나타나지 말고. 부모님은 저와 남편이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셨는데, 저는 부모님이 잠든 늦은 새벽을 틈타 집을 빠져나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기용아, 우리 부모님 없으면 못 사는 어린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도망가서 우리끼리 살자. 물론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너랑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절대 지장 없을 거야. 나도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구할 수 있으니까 집부터 구해서 거기서 우리 세 식구 같이 사는 걸로 하자. 네 말대로 우리가 부모님 없으면 못 사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신체 건강하고 젊은데 뭘 못하겠어. 나는 더 이상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우리 만남에 왜 부모님들이 저 난리들이신지. 나도 너처럼 엄마랑 아빠랑 연 끊어버리고 싶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지킬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해도 아쉬울 것 같지 않아. 결국 저와 남편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양가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모아둔 돈이 적지 않게 있어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은 후
남편이 외벌이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부모님 도움 따윈 없어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저희끼리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기 1년 정도만 내가 직접 키우고 돌 지나고부터 같이 맞벌이 시작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그땐 돈도 모을 수 있을 거니까 기용이 네가 1년만 더 고생해줘. 아이,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나는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리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 나 정말 네 덕분에 버티고 사는 것 같아. 아이 낳고도 우리 아이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집을 나온 이후부터 양가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 한편이 늘 불편하긴 했지만 집을 뛰쳐나와 남편과 오로지 저희 식구들만을 위해 살아가니 나름 행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평생 부모님들과 연을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했었죠. 경주야, 큰일 났어. 방금 사촌 형한테 전화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부모님들이랑 연 끊고 살아도 할머니 장례식장에는 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할머니가 손주들 중에서 나를 제일 예뻐하셨어서 엄마랑 아빠 때문에 안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할머니 장례식장에 좀 다녀와도 될까? 당연히 가야지. 할머니 임종도 못 지켰는데 장례식이라도 꼭 가야지.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근데 너 출산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내가 자리 비워도 될지 모르겠다. 나 없는 시간에 갑자기 진통 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럴 리 없을 거야. 우리 아들 효자라서 아빠 올 때까지 엄마랑 얌전히 집에서 잘 기다릴 거니까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출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남편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에 홀로 두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는데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간 다음 날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일이 바로 코앞이라 느껴지는 가진통인 줄로만 알고 아침까지 진통을 참고 있었는데 결국 진통이 오는 주기가 잦아지고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진통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도대체 어떻게 이 몸으로 혼자 오신 거예요? 지금 자궁이 5cm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드시면 진작에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는 가진통인 줄 알고 참고 버틴 건데 아침엔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왔어요. 남편이 지금 집에 없어서 혼자 오긴 왔는데 설마 저 오늘 아이 출산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자궁 조금만 더 열리면 바로 분만 들어갈 거니까 남편분한테 연락하실 수 있으면 얼른 연락하셔서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일단 무통주사부터 놔드릴게요.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바쁜 건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병원 주소와 함께 아이를 출산할 것 같으니 얼른 와달라는 말을 남겨두고 저는 분만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모님, 이제 분만 시작할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아이 금방 낳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밖에 저희 남편 왔나요? 남편한테 연락해두긴 했는데 남편이 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남편의 행방을 궁금해하던 그 순간 분만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과 제 결혼을 반대하고 제게 아이를 지우라고 했던 저희 시모의 목소리였죠. 이년이 결국엔 내 말 어기고 애를 낳아? 이년이 결국 내 아들 발목을 붙잡는구나. 내가 너네들 잘 사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시모가 분만실 밖에서 저에게 소리치고 욕하는 소리와 동시에 분만이 시작됐는데 저는 시모가 저를 향해 퍼붓는 욕짓거리들을 들으며 아이를 출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응애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분만실 밖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마 분만실 밖에 있는 시모도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듯 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끝낸 후 제가 아이와 함께 침대에 실려 분만실 밖으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저희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경주야, 미안해. 나 없이 많이 힘들었지? 내가 장례식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네 전화를 못 받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왜 여기에 계신 거야? 설마 네가 아버님이랑 어머님 여기에 모시고 온 거야? 네가 나한테 보낸 문자를 엄마가 몰래 봤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시부모님들 옆에서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부부가 계셨는데 처음에 저는 내가 모르는 남편의 친척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머님랑 아저씨 똑똑히 보세요. 여기 이 여자가 제 아내고요. 이 아이가 저희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두 분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제 말 믿으시겠죠? 제가 아주머니랑 아저씨 집에 장가 안 가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을 속이신 거라고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년 부부 중 아저씨가 시부에게 달려가 멱살을 붙잡았고 아주머니는 시모의 어깨를 밀쳐 시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그 돈만 빌려주면 내 딸이랑 당신 아들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돈만 빌려주면 내 딸 평생 데리고 살겠다고 우리랑 약속했잖아!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아유, 사장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식 일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둘이 헤어지게 만들려고 애 지우라고 협박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들끼리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은 어쩔 거야? 내 딸은 어쩔 거냐고? 나 이대로 가만히 못 있어. 당장 내 돈 내놓든지 내 손에 경찰서에 끌려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사장님, 그 돈은 제가 천천히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딸 일은 안타깝게 됐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짝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아들 어떻게든 이혼시켜서 그 집으로 재장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재장가를 보내겠다고? 내 새끼한테 한번 갔다 온 네 새끼를 왜 보내? 내가 오늘 너희 집 줄초상 나게 해줄게. 결국 병원은 시부모님들과 정체 모를 중년 부부 때문에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저는 남편을 통해서 그 중년 부부의 정체와 시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두 분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은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이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분들한테 돈을 10억 가까이 빌리셨더라고. 10억이나 빌렸다고? 도대체 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다고 10억씩이나 빌리셨대? 지금 회사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막 아빠 회사 들어갔을 때 아빠 회사가 잠깐 휘청거렸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빠가 투자 받아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게 저 아저씨랑 아주머니한테 돈을 빌려온 걸 투자 받아온 거라고 했더라고. 근데 그 돈을 그냥 빌려온 게 아니라 나를 팔고 빌려오신 거였어. 시부모님들이 남편을 팔고 같은 교회 신자에게 10억을 빌려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팔고 10억을 빌려왔다니. 도대체 너를 뭘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아니, 아들을 남의 집에 팔긴 왜 파셨대? 저 아저씨랑 아주머니한테 장애가 있는 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청력을 잃은 채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딸에 대한 걱정이 크셨나 봐. 저분들은 자기 딸이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외롭게 살까 봐 그게 걱정돼서 우리 아빠한테 자기 딸 나한테 시집 보내는 조건으로 돈 10억 빌려주신 거래. 나도 오늘 안 사실이야.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팔아넘긴 시부모님들도 충격이었고 돈으로 딸의 남편감을 사들인 그 중년 부부들도 제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 충격에 아들을 출산한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결혼 허락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신 거였구나. 너를 그 집에 장가 보내야 되니까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 거였네? 나를 그 집에 장가 못 보내면 10억을 그대로 뱉어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우리 결혼을 반대한 거였어. 그리고 2, 3년 정도 뒤면 우리가 자연스레 헤어지지 않겠나 생각하셨는데 덜컥 아이를 임신해서 오니까 많이 당황하셨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서까지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셨던 거야.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 어떡해? 우리가 이미 혼인신고도 끝내고 애까지 낳은 걸 그분들도 알게 됐으니까 그 10억 도로 뱉어내야 돼? 당연히 10억 뱉어내야지. 근데 그건 아빠랑 엄마가 저지른 일이고 두 분이 수습해야 될 일이니까 우린 신경 꺼도 되는 문제야. 나는 거기에 참견하지 않기로 했어. 그 이후 시부모님들은 돈을 빌린 중년 부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그 중년 부부에게서 빌린 10억을 갚겠다고 살고 있던 집도 다시 팔았지만 그 10억을 갚기엔 어림도 없었는지 저희에게까지 연락을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혹시 모아둔 돈 같은 거 없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얼마든 좋으니까 일단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지금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우리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전셋집 겨우 구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아기 태어나서 돈 나갈 곳밖에 없어서 돈 못 빌려줘. 아니 모아둔 돈 없으면 네 이름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엄마랑 아빠 좀 도와줘. 이러다가 너희 아빠 감옥 들어가고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고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바빠. 남편과 제게 돈이 있다고 해도 시부모님들을 도와주지 않았겠지만 그땐 정말 저희도 도와줄 능력이 없었기에 두 분의 도움 요청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돈이 정말 급했던 건지 원수를 졌던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해 도와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기용이 부모들이 우리 부동산에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더라. 내가 그거 보고 어찌나 열이 받던지 똥물 뿌려서라도 쫓아내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설마 돈 빌려준 건 아니지? 어쨌든 엄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든 절대로 돈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미쳤다고 그 인간들한테 돈을 빌려주니? 그리고 내가 그 인간들한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랬지?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야.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때려 죽여도 모자랄 인간들을 그날 곱게 보내준 게 아직도 후회된다. 그 일로 10달 만에 연락하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부모님들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마지막엔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경주야, 엄마랑 아빠가 아직도 너랑 기용이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기용이 부모들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엄마랑 아빠만큼은 너희를 지지해주고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 딸이 그런 취급받는 게 속상해서 그만 우리도 그 인간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만 거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 됐어. 괜찮아. 우리는 그때 일 잊기로 했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너희한테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기용이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해주고 너도 기용이도 엄마랑 아빠가 용서되면 아이 데리고 집으로 와. 엄마가 네 아들 키워줄게.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을 용서해 주기로 했고 두 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양가 부모님이 없어도 저희 세 식구가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 지내고 있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와 함께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죠. 저희 시부모님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10억이라는 돈을 구하다 정 안 됐는지 결국 시부의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10억이라는 돈을 겨우 갚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하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남편도 저도 여전히 그런 시부모님들을 외면하고 있답니다. 아마 남편과 저는 평생 시부모님들을 용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저지만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들에게 큰 상처를 입은 듯합니다.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아들을 팔아넘기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인은 절대로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는 남편을 보면 남편이 저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지키고 꾸려온 가정인 만큼 저희 식구 정말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